국민의힘 강제 해산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홍준표, 이정권과 그 내통하거나 밀약을 맺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양쪽에서 그 홍준표와 이재명 그 정권 쪽에서 거의 동시에 국민의힘 강제 해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이라는 게 그냥 그 위현 정당 그 해산 청구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이석기의 통진당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산이 됐고 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전부 다 배지가 날아갔죠. 자, 만에 하나 이 시도가 그 성사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이 해산이 되면서 정당이 없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고 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금 그때 통진당 5명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뭐 헌재가 이 좌파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 흔들기입니다. 흔들기. 그러니까 보수는 없어져야 될 세력, 뭐 보수 정당은 이 위헌 정당, 뭐 이런 이미지를 덧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이 전부 다 배지를 잃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7, 8개월 전만 해도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 해산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헌재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왔었습니다. 당시 여권 주변에서 나왔죠. 12.3 비상계엄 이전만 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차별 탄핵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 폭거를 하고 상권 분립을 위배하고 무차별 타별, 행정부 장관들을 무차별 타별, 또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이 상권 분립 위반이죠. 그러니까 위헌이죠. 그 헌법에서 상권 분립을 규정해 놨는데 그래서 민주당 해산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국회 청원까지 막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5만 명이 넘어서 심사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이게 상임위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이 문제가 허지부지 돼버렸었죠. 당시에 민주당 해산 국회 청원을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제도,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골관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다. 그리고 이 민주당 해산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은 그게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해부돼서 심의를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는 허지부지 하고 있는 사이에 12.3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국면 전환이 됐고 이것이 없어졌는데 민주당 해산 청구가 없어졌는데 지금 거꾸로 국민의힘 해산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지금 하와이에서 계속 본인이 먹던 우물에 독을 푸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놓는 홍준표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에 불씨를 막 여기저기 막 던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앞장서서 던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죠. 홍준표는 뭔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또 글을 올려서 매일 올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팩트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다. 그걸 자기들이 비난을 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 도생할 준비들은 하거라.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다. 자, 이 일종의 예언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또 SNS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바로 내란 특검법 통과다. 지금 세 가지의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게 국민의힘 자체가 위헌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헌재에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홍준표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와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갑자기 내란 동조 세력으로 막 몰아붙였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내각하고 강요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막 갑자기 몰아붙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당선될 걸로 뭐 자신하고 있는 그 시점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를 했다. 입법부 장악에.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 그때 이 국민의힘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통화 내역도 조사를 해야 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이건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을 겨냥을 해서 막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란 특검법 안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안에 이것도 수사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수사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동조를 했다. 소위 말하는 내란에 동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그 혐의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헌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이다.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홍준표가 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홍준표와 뭐 전화 통화를 했다. 뭐 만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뭐 국무총리 제안 이야기도 나왔었죠. 홍준표에게 국무총리설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그 시점부터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으로 맹비난을 합니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없어져야 될 정당. 이제 고쳐서도 못 쓴다. 완전히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당 창당설이 나왔죠. 신당 창당. 이준석하고 뭐 손을 잡아서 한 사람은 대구시장 한 사람은 서울시장 나가고 한 사람은 뭐 경기지사 나간다. 일단 이준석이 부인을 했지만은 자, 그래서 신당을 만든다. 자, 그런데 그 신당을 어떻게 만드느냐? 국민의힘이 개멸된 자리에, 국민의힘이 그 소멸된 그 자리에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죠. 국민의힘의 소멸되는 거는 만에 하나 위헌 정당 그 심판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다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파 세력의 이 대체제로서 뭐 자리매김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가 최근에 그런 그 막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에 하나 해산이 돼서 107명 국회의원직을 전원이 박탈된다면은 거의 뭐 준총선 같은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또 이 부안내동에서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당 해산 가능성을 뭐 최근에 이야기했다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당 해산의 빌미를 지금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 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본인이 그 일종의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이지만 어쨌든 정당 해산 그 청구 이야기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용태가 위원정당 심판 청구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이러다가 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지금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정당 해산은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때 2014년에 헌법재판소 당시 통합진보당에 내린 것이 지금 유일하죠.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이 그때 내란 선동 이석기 그래서 현재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실제로 헌재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다 배지가 날아갔죠. 자 그런데 이것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막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틀 뭐 첫날 뭐 대법관 30명 정원법을 그 법사위에서 상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소위 말하는 특검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사상 최대의 그 검사 120명을 투입을 해서 이른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하는 정치보복을 벌이려고 하고 자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통진당 그런 행태로 정당 해산 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혹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헌재에 이재명의 변호사 이성엽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새로 뭐 대통령 몫으로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는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있다. 문영배 이미선의 뒤를 잇는 그 자파들이 들어간다. 그 안에 이제 40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자파 그 헌재 재판관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홍준표뿐이 아니고 좌파 진영 안에서 홍준표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3 계엄 전만 해도 민주당에 대해서 위원정당 해산 그 청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5만 명을 넘어서서 그게 심사 대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라는 좌파 단체가 지금 하나 또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 그래서 여기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당은 지금 그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또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이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의 정당인 뭐 앞에 내란 수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어디까지 쓸지 내란 수계, 내란 종식 이걸 가지고 아예 우파를 개멸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아마 지금 박살을 내려고 하는 시도 같습니다. 김현정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박홍건, 전에 원내대표 지냈던 박홍건은 이미 지난 3월에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인다. 이런 또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통과시킬 수가 있죠.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 정당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란 자기들이 저거 법 마음대로 저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은 확정 안 됐지만 파면됐죠.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인다. 이것을 좀 통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헌재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재가 그때 완전히 이 좌파로 장악이 돼 있으면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 보수 괴멸을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특검법이 발효가 됐으니까 어떤 사건을 어떤 내용을 뒤질지 모릅니다. 특검법이 세계 특검법 중에 전부 다 세계 특검법 전부 다 수사 대상에 수사 도중에 인지된 사건이 들어있죠. 그러면 아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외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가 어제도 소개드렸는데 오늘 또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특검 때 이제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 불겠다는 이야기죠. 좌파가 장악을 하는 그 특검에서 다 불겠다는 이야기인데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 내지 30명 다 때려 잡아 넣어줄까? 본인이 뭐 20 내지 30명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그 주장이죠. 본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어떤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것들도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고 이게 또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을 해서 공표를 하죠. 막 그때 최순실 특검 때 그때 뭐 이규철인가요? 그 특검보가 매일매일 그 바바림이 있고 브리핑을 해서 여론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듯이 그렇게 지금 하게 됩니다.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다 해서 막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명태균 씨는 오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개혁신당이고 뭣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오늘은 또 한동훈까지 겨냥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한동훈을 겨냥을 해서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또 마치 뭔가 본인이 다 덜미를 잡은 것처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당무감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을 향해서 심지어 정당 해산을 하고 107명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막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안팎에서. 안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나오고 안에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붕괴를 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고 지지층에게 총결집을 호소를 해야 될 당 지도부라는 사람은 그게 부안해동에서 정말 민주당이 위헌정당 심판으로 몰고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탄핵 반대를 했던 당론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철부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용태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정말 강제 해산되기 전에 자진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방송에 가서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는 개구리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마솥 안에 들어가는 개구리를 가마솥 안에 넣고 밖에서 이제 열을 쬐면은 그거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아무런 위기감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하죠. 서서히 더 데워져서 나중에는 끝이 되는데 오늘 원래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의원총회도 오늘 전격 취소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소를 하면서 어차피 16일 날 새로 자기 원내 지도부가 들었을 텐데 다른 전당대회를 할지 비대위를 할지 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 털어버렸습니다. 털어버리니까 김용태는 또 호소문을 내서 탄핵 반대 무효화 여론전에 또 나선다. 이게 왜 지금 필요합니까? 탄핵 반대 무효화 여론전. 지금 심지어 이거 뭐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예 보수 개멸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107명 전원의 배지를 떼버리겠다는 그런 그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법안도 만들고 민주당에서 법도 만들고 무슨 이 좌파단체들 동원을 해서 청원운동도 벌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들끼리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곧 물러난 권성동은 권성동대로 그 알랑한 어떤 당권을 지기 위해서 아마 이게 당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해보자 이런 그 꿍꿍이 속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은 국민의힘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공중분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본인의 신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로 집안 싸움만 하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오늘 의원총회도 취소되고 권성동은 손 털었으니까 권성동 말대로 16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으로 들어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것은 혁신이지만은 지금 일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이 문제죠. 생존을 해야죠. 혁신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은 정말 보수 우파가 개멸되고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집권 세력이 민주당의 집권 세력이 지금 완전히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좀 걸림돌이 되는 국민의힘 치우는 거야. 충분히 그런 계략을 꾸밀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비상 상태로 봐야지 외부에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안에서 지지고 먹고 할 때가 아니죠. 일단 16일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를 대표해서는 삼선 송원석 의원, 김천 지역구죠. 그리고 4선 박대출 의원 진주, 그리고 3선의 이미자 의원, 그리고 5선의 나경원 의원도 지금 후보군인데 아직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6선 조경태, 6선이 당대표하고도 남고 국회의장을 하고도 남을 6선이 원내대표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생각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권을 잡겠다. 자, 그래서 일단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은 원내대표가 김용태 거치까지 그리고 혁신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이제 좀 중장기 과제로 좀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혁신 방안은 따로 좀 연구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적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누가 나올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경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보군 중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그 싸워본 경험이 있죠. 일단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집권 때 그때 원내대표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뭐 5선이니까 당 대표감이지만은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싸워본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이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구도가 어떻게 짜인지에 따라서 또 다른 뭐 인물이 등장을 할 수도 일단은 있습니다.